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인은 주춤한 가운데서도 미장과 국장은 연일 과열 장세를 보이는 다소 억울한 상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은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위기다, 과열이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 얘기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계가 빨라졌다. 초입기에 들어갔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례 행사기 때문에 자주 접하면서도 볼 때마다 좀 찜찜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자, 또 임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10월 1일부터는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설상가상으로 의회가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표결이 취소됐겠죠. 그래서 지금 하원이든 상원이든 여든 야든 만나야 찬성이든 반대든 할 것 같은데 쉬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서로 쉬고 있고요. 서로 이제 안 만나. 당신들 탓이야 하면서 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좋은 빌미로 삼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예전처럼 조금 지금 메디케이트, 이 의료 보조금 때문에 이걸 넣냐 빼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견이 갈려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막판 가서 좀 지저분하게 타협이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또 모르죠. 10월 1일을 살짝 넘어가서 타협이 된다면 또 막 공포 기사가 조성이 되면서 좋은 조정 빌미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때는 저는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시점이 아닐까. 결국은 저는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열 신호. 워런 버핏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 물음표가 아닙니다. 느낌표예요.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버핏 지수는 전체 월가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눴다. 즉 주식이 고평가가 되면 이 숫자가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고점 때 버핏 지수가 몇 정도 갔는지를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참고로 첫 번째 닷컴 버블 때가 한 170%까지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이 한 120% 수준. 그리고 21년도 팬데믹 벌어졌을 때가 한 210까지 찍었었다고 하는데 최근이 얼마다? 현재 기준으로 220이라고 합니다. 모든 버블 시대를 지금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과열 이게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나마 과거와 좀 다른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최근에 관세 전쟁이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가능성. 아까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떨어지면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모는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해서 지금 무형 자산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전 말하면 공장, 제조업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브랜드, 네트워크 가치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분자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견이 없는 게 주가가 현재 높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이럴 때 주가가 낮다. 이런 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싸니까 사세요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비싼데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면 그나마 덜 억울한데요. 최근에는 국장조차도 연일 신고가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코인은 좀 떨어지고 참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이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야, 그렇게 놀렸던 삼성전자가 8.3층, 83,000원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84,000원도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연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근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미장은 세금을 걷어가지만 국장은 원금을 걷어간다. 기억나시죠? 아, 이런 걸 보면요. 종목보다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이구나. 타이밍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비싸게 사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구나. 이 삼성전자를 누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좀 해지 차원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나마 좀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아, 그래도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정말 독설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국장이요. 3000% 올라가도 안 사요. 뭐 네가 가요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진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었죠. 4만 원 가면 내가 사줄겠다. 고려해보겠다. 또는 기사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안 나오면 내가 사주겠다. 아, 수많은 조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삼성전자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 매도 목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살 때는 요기 난무할 때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이 좋다가 아니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이걸 사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겠습니까? 해지 차원에서 약간 환전 차원의 느낌으로 그 달러 바꾸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지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 얘가 덜 떨어지니까 얘 팔고 비트나 뭐 이더나 솔라나 XRP 이런 거 살려고 한 게 해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냥 그것도 이제 완전 욕먹고 있을 때 샀으니까 뭐 움직임이 뭐 크진 않으니까 뭐 이 정도면 만족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일단 샀다. 근데 최근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요. 물론 저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도 먹었지만 엔비디아 이 품질을 통과했다. 납품을 할 수 있는 품질이 통과됐다는 기사가 주말에 나오면서 지금 조금 성장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오너 리스크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매도 시기는요. 실제로 엔비디아랑 계약을 한 해 만에 뭐 직전이나 직후 정도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갔던 게 막 엄청나게 엔비디아에 뭐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막 치솟고 올라갔었잖아요. 아마도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10월 31일쯤에 경주의 에펙 회의에서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는데 젠슨왕도 거기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건은 젠슨왕이 삼성전자도 방문을 하고 하이닉스도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때 전후로 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계약이 됐다. 혹은 될 것 같다. 엄청 큰 게 있다. 뭐 요런 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도할 시기가 아닌가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알트코인 순항장은 마무리 단계라는 정말 초를 치는 기사가 9월 20일 날 또 있었네요. 비트코인 반등 신호는 없고 이분이 크립토퀀트의 미그놀렛이라는 한 분석가 같은데요. 그냥 이제 순환장이 그 기사를 보면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거의 마무리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던 걸 제가 봤고요. 또 9월 17일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이 애널리스트 트레이더인 것 같은데요.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이 역시 비트코인은 강세장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약간 전통적인 그 반감기 사이클을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최고점을 경신은 할 텐데 그 이후에 4분기부터 약세장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시각이잖아요. 4분기에 많이 오른다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이제 피크 찍고 떨어진다. 이 코인은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초를 치는 기사들이 주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정은 세게 나오면 깊게 나오면 언제든지 종료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코인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코인이 진짜 안 올랐나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안 올랐을까요? 제가 23년도 말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실 그 전까지는 크립토의 거의 겨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3년 6월 달에 막 SEC가 절정이었잖아요, 규제가. 그러나 23년도 6월 이후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했대 라고 하면서 24년도부터 이제 날아가니까 그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코인도 많이 올라갔지만 매그니피선트 미국 주식들, 특히 대표 주자들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자, 제가 그때 이후로 23년도 한 10월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솔라나고요. 요게 XRP고, 요게 비트코인이고, 요게 이더리움입니다. 코인들을 표시를 해봤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괜히 넣었네요. 뭐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날뛰고 뭐 최고의 AI 주식이다 하는데 누가 더 높나요? 솔라나가요. 훨씬 높습니다. 거의 뭐 800, 900% 올라와 있고요. 또 XRP도 469%니까 5배가 넘게 올라와 있고 비트코인도 300%,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나마 명함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그 M7 주식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해 아마 많이 오른 주식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메타일 거거든요. 메타보다도 이더리움도 올랐고요. 테슬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1.4조 원어치를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엄청 오른 것 같지만 한참 밑에 있네요. 애플도 밑에 있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주요 알트코인, 주요 뭐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비쌀 때 사면 소용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 심지어 그렇게 놀림받던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뭐 광명의 시간, 뭐 굉장한 시간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22년과 2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22년도는 너무 무서워서 뭐 못 샀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23년에는 사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나마 강세장 속에서도 조정이 워낙 있기 때문에 할인 구간을 굳이 꽂아보자면 여기 솔라나가 잘 나타내고 있네요. 24년도 한 5월에서 10월까지 굉장히 재미가 없고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여기 축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25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사셨으면 그나마 강세장 속에서도 타이밍 좋게 할인 구간에 사실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엄청난 욕이 나왔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오른 거는 인정을 해야만 내가 나중에 계속 올랐는데 더 비싸게 사요? 더 비싸게 팔아요? 이거를 안 할 확률이 높다. 요거를 인정을 하고 가야 다음 투자도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를까요? 제 생각은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뭐 정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리거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ETF도 있을 것이고 전략 비축도 있을 건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트리거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코인은 제가 볼 때 고인물들만 좀 들어왔고요. 주식하는 분, 부동산 하는 분, 전혀 관심 없던 분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미국의 현금 선호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좋사오니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굳이 이제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고금리의 막차를 타는, 그러니까 MMF라고 해도요 4.1%나 주거든요. 미국의 예금이나 적금 해봤자 뭐 1%대 뭐 내외일 것 같은데 4%면 맡길만 하겠죠. 아직도 높습니다. 이제 한 번 금리 인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요랑 또 지금 너무 비싸 하는 과열 대기 자금, 요분들이 지금 계속 뭐 우리로 하면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잠깐 맡겨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먼저 미국 시장에 앞서서 이 양상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미래를 보여주는 증거가 저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더 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기사입니다. 중국의 가계저축이 23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성상 중국은 조금 저축을 최근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 특성상 의료나 교육이나 연금이나,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선진국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해서 메꿔야 된다. 특히나 이 부동산 헝다 사태다 보다 해서 너무 떨어지는 걸 봤었고, 주식도 엄청 떨어졌었고, 넣을 데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해외 투자는 막 이렇게 막혀 있어요. 몇만 달러 이하로 막혀 있고, 그런 와중에 정부가 24, 25년은 이것저것도 못하니까 저축을 약간 고금리를 주면서 장려를 했던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저축 자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드디어 주식시장으로 이 엄청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블룸버그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4월 이후로, 4월 관세 폭락 이후로 코스피다, 중국이다, 독일이다, 유럽이다, 일본이다, 대만이다, 전부 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은 많은데 이제 금리 인하는 다가오고, 근데 중국 이자는 지금 몇 프로냐면요, 많이 받아봤자 예금이나 MMF 이자가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높으면 그래도 맡길만 한데요, 1.3%?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다? 이 저축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중국 증시로도 흘러갈 것이고, 이제 미약하나마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먼저 미국의 갈 길을, 금리 인하를 먼저 했으니까요. 못 살겠으니까 먼저 한 거죠. 미국은 아직 대기를 하고 이 유동성 카드를 아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과열을 유인할 수 있는 트리거, 아까 말씀드렸던 ETF다, 전략 비축이다, 여러 개가 있지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제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멀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유리 때문에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는데, 찰리 커크, 최근에 암살을 당했었죠.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와서 악수를 했네요. 이게 동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딱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인데요. 이 장면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5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만나서 굉장히 웃고 있고요. 이때도 제가 이제 트럼프의 특유의 이 제스처나 제가 보니까 행동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친근감도 과시하고 뭔가를 툭툭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람을 툭 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그 공사장에서 제롬 파월이랑 공사장 점검 갔을 때도 트럼프가 파월 탁 치면서 금리 인하해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었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포착을 한 겁니다. 이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한 게 아니라 툭 치는 그 장면이었어요. 야, 이제 확 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멀리서 볼 때 이런 느낌이었고요.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죠. 이제 어쩔 수 없구만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게 저는 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둘 다 머리를 엄청 굴렸을 겁니다. 서로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적절한 화해 명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같은 편 아군이 죽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추모식에,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예쁘게 갖춰졌다. 둘 다 특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거부하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죽었는데 같은 편인데 추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여기에다가 의도적인 자리 배치. 우리 이제 큰 행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VIP 행사를 하면 이 VIP들의 모든 자리는 동그라미를 쳐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여줘요.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이분들은 아마도 자리 배치를 알고 왔을 것이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 왔었습니다. 백악관 그 로즈 가든인가요? 리모델링 할 때 모든 CEO 다 불렀을 때 9월 초에, 그때는 안 왔는데 이번에는 왔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정말 좀 화해를 하고 미국의 상승으로 인한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추정이긴 하겠죠. 이 장면 하나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화력이 집중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의 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일론 머스크 이 자체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뭐 테슬라다, 뭐 도지 수장이었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뒤에 누가 있다? 페이팔 마피아가 너무 많잖아요. 뭐 피터 틸도 있고, 데이빗 sak스, 크립토 차르도 있고, 뭐 라보이라고 해서 그 오픈도어 뭐 공동 설립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오라클이라는 한때 이 일론 머스크를 제쳤던 세계 1위 부자 잠깐 됐다 내려온 그 앨리슨 회장도 있는데요. 이분과 굉장히 막역합니다. 서로 막 누가 공격하면 서로 방어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면 트럼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뭔가 전략적으로 지금 화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행동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테슬라 자사 1.4조 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집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그 화해하는 손을 잡았던 하루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매집할 수 있다는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눌러서 이게 또 기사까지 나왔어요. 조용하게 매집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머스크가 좋아요 이렇게 눌렀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이제 나서서 뭐 도지 투더문 이런 걸 할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도까지만 해도 뭐 약간 방정맞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뭐 아마도 이거 조용히 누가 매집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매집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이런 트윗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야 이거 비트코인 이거 산 거 아니야? 이미 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뭐 테슬라도 샀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처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트리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9월 말쯤에서 혹시라도 뭐 짧은 조정이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와 머스크는 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영웅이 돼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아직 트럼프는 힘을 쓰지 않았다. 본인의 뭐 유동성 카드 이런 걸 지금 아직 안 썼어요. 지금 연준 이사 그쪽만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유동성 완화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전략 비축이라든지 뭐 아직 쓴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 트럼프랑 싸운 이후로 사실 이분은 인사이더거든요. 막 주목을 받고 피터 틸과 다르게 언론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막 트럼프랑 사실 비슷한 관종 뭐 이런 끼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웃사이더로 한 4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사이더로 복귀를 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안 그래도 지금 둘 다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할 텐데, 둘 다 영웅이 될 가능성, 주인공이 될 가능성, 저는 꽤나 높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9월 초만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아까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모든 CEO를 초청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안 왔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니다. 앙금이 안 풀렸다 했는데 최근에 악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좋은 명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쯤이면 악수를 하고 그냥 화해를 하는 게 낫겠다. 머리를 많이 굴려서 유리한 쪽을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똑똑한 분이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상승에 대한 의지를 뭐 행동도 있었지만요. 의지도 확인했던 뭐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 그들은 힘을 화력을 집중하지 않았다. 아직 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사실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 뭐 나아가서 상반기까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많은 지표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면 좀 다른 얘기로 해볼게요. 투자 수익이 높은 자들의 특징이 뭘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을 좀 따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투자를 여자가 잘할까요? 남성이 잘할까요? 아마도 쉬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증거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주식 수익률입니다. 해외도 아니고
그 힘들었던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주식 수익률을 보면요. 이 시뻘건 게 뭐냐면요. 다 여성입니다. 19세 이하 여성, 19세 이하 남성. 근데 이 빨간 게 다 여성이거든요.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여자. 유일하게 남성이 2위였던 게 아직 성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증여받은 꼬맹이들 수익률이라는 거죠. 이것만 남성이 유일하게 뭐랄까요? 경쟁력이 있었고 나머지는 20대냐, 50대냐, 60대냐, 30대냐, 40대냐 차이지 여성이다. 그 뒤로는 다 남성이라는 거겠죠. 심지어 지금 막 불장인데 지금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여자의 특징을 알기 전에 남자의 특징을 알면 될 것 같거든요. 남자는 왜 이렇게 돈을 잃는 걸까?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단기 투자를 하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더라도요. 여자들의 수익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 꼬맹이들 제외하고 꼬맹이들 수익률이 저도 아마 아이들의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저보다 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매매 빈도가 높습니다. 저점을 잡았다가 고점을 잡았다가 뭐 비중 조절했다가 이거를 하고 싶은 게 남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라요. 남자들이 과한 자신감을 보이는 경향이 여러 분야에서 포착이 됩니다. 우리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외모를 보더라도요. 남자들은 못생겨도 왠지 자신감이 있고 잘났다. 거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포즈 많이 짓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예쁘고 날씬하시더라도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한 방. 내가 소액인데 이거 한번 쇼부를 봐야지. 또는 스포츠를 하더라도 그냥 모험적인 거, 스릴 있는 거, 한 방. 요런 걸 하는데 여자들은 따복따복하고 스포츠도 여자분들이 뭐 스코어 내는 거 잘하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의 뭐 증거 기사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21년도 3월 달이면 거의 뭐 불장의 정점 근처에 있었을 때잖아요. 이때 당시에 남성 동학개미가 14% 수익 낼 때 여자의 수익률은 약 24%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것도 소액 투자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요. 1억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 22만 명을 통계를 냈으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로 꼽으면 우량주를 매수를 해서 근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오래 보유한다. 재미없을 때 사서 오래 보유하니까 여성이 우월한 수익률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수익률 높은 사람의 공통점은 조정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요.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그거를 뭐 자의반 타의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단타의 유혹을 못 버리겠다 싶으시면요. 제가 과거에도 말해왔지만 뭐 전체 시드의 뭐 3에서 정말 많으면 5% 이내의 단타 열심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액이니까 더 잘 되실 수도 있고요. 95% 이상의 장기 물량은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시는 게 불장이 오기 전에 뭐 조정을 슉슉 피하려다가 큰 참사를 당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